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더라도 죽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듯이 골프장에서 우리가 골프를 칠 때에 골프를 못 치거나 미스샷, 잘못을 했을 때 나름대로 100가지가 넘는 이유를 댄다고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번 강서구의 보궐선거는 여당으로서는 애초부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죠. 그런 선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유불리를 떠나서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런 자격을 따지기에 앞서서 무조건 낙마를 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 아니었습니까? 목표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자신들이 결사항전의 자세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이다. 이래서 결기 속에 치른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당으로서는 출발부터 여건이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역시 그랬고 또 여가부 장관의 후보자의 자격 문제도 큰 악재였습니다. 솔직히 후보자, 지역 후보자에 출전할 때에도 자신에게도 몇 가지의 약점을 안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선거의 지형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들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층은 주로 어디일까? 이런 것들이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러한 여건 속에서 여당은 불리하게 출발을 했었고 야당의 경우는 결사항쟁의 자세를 외치면서 이번에 낙마를 한 대법원장 인선까지 들먹이면서 인사 참사다. 오히려 이렇게 역공으로 선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이렇게 불리한 걸 생각한다면 또 생각을 했다면은 자중질환은 없어야 하지요. 자중질환까지 일어나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아쉽습니까? 홍카콜라라고 불리는 홍준표 시장이 느닷없이 이준석을 들먹이면서 이준석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번 강서 보궐선거의 판도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맞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쪽집게처럼 결과를 마친 이준석에게 어떻게 자기 선거에서는 3번씩이나 떨어졌는지 실패했는지 의아하지만 이제는 내공이 쌓여 있으니 성공하리라 믿는다. 순석의 이 말을 받아들이면은 그냥 덕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때가 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순수하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에 앞서서 이준석은 라디오를 통해서 지난 총선거 2020년 때의 그 총선에서 강서 가불병 3개 지역구에서 약 17.87%의 차이를 보였었는데 아마도 이번 선거에도 그런 판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거의 비슷한 양태를 보일 것인데 홍준표는 이것을 정확한 예측이라고 추켜 세운 것이죠. 여기에 이준석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을 수시로 늘어놓는 사람인데 대선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표 차이가 작게 나거나 뒤집기도 한 것인데 지금은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자기 자랑 일색이었죠. 대선 때에는 자기가 당 대표를 했었고 자기가 젊은 층들을 많이 끌어모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당 대표도 아닐 뿐더러 강서에서의 선박 내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갔으니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비꼬는, 현재 당 지도부 체제를 비꼬는 그런 양태의 말을 한 것입니다. 당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회색질, 분탕질을 한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은근히 드러내면서 현 지도부를 깎아내리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를 리 없는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에게 구애를 보내면서 당을 은근히 비판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남을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늘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기에 정치적으로 동지가 별로 없습니다. 내년 곧 다가올 총선에서 이준석을 띄우려고 한 것이죠. 자기도 다음 대선에 꿈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은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요. 총선에서 이준석이 성공을 거두고 배지를 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애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입도 선매를 택한 것이죠.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대선은 2027년입니다. 아직도 시간도 세월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거에 패하고 나면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 책임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탓 소리만 요란하게 울립니다. 남의 탓, 내 탓 이런 탓 소리만 여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실 일반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까지도 예민해지는 것이 선거 후의 당의 양상입니다. 이번에 안철수와 이준석의 앙금이 대선 때에 있었던 그 앙금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말꼬리를 잡으면서 티격태격하고 있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강서구 지원 유세 도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XX하고 자빠졌네 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XX 표현이 저급하지만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말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화열된 현장 유세장에서 우리 당의 비판적인 시민이 던진 욕설로 생각을 하고 네 지랄하고 자빠졌지요 하하하하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 아닙니까? 사실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 사소한 것인데 안철수 의원은 평소에는 말을 점잖게 차분하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점잖게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말 주장대로 상대방 쪽 사람이 거친 욕설을 대하고 나니까 그 욕설을 그대로 받아서 유세 현장 아니겠습니까?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받아 했다라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상대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욕설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 때에 솔직히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이 충돌하고 깔끄러웠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실 여부를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정치 도리상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는 갑자기 뺨 한 대를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이에 안철수로서도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과는 다른데 그걸 인용해서 공격을 한다. 조용히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평소에도 이준석의 말버릇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원 지역에서 3번 떨어졌죠. 그곳 주민들 어른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너무 예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위아래를 몰라보는 것은 당연하고 말투가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말투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들 하신다고 합니다. 젊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고개를 숙이고 어른들에 대한 말씨 말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표가 된다고 어른들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춰서 손해볼 일은 절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응 논리도 누가 보더라도 경박하고 가볍고 경솔했다라는 것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은 자기 페이스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정청래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은 이 광경을 목도했다라고 하면은 이준석에게 아주까리 기름을 열심히 먹으니까 계속 깐죽대고 있다라고 조롱 비아냥을 거렸을 겁니다. 정치를 떠나서도 안철수는 이준석보다도 연배가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상대를 몰아세우고 비비 꼬면서 상대를 비웃습니까? 정말 정치를 떠나서 품위까지는 기대하지도 않겠지만은 저질 의원들이 의원 배지를 달고서 국민을 대변한다? 국민의 대표다? 또 국민의 대표가 되려고 한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정치 풍토가 삭막합니다. 이준석은 라디오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다면 하루 전날이었으니까 10일 날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미리 가정을 하면서 한 말이었었죠. 그 책임이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김기현 대표, 3번 어제 유세차에 올라가서 막말을 한 안철수 대표라며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를 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죠라고 했는데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방송을 통해서 하는 이준석이나 또 진행자도 아주 불손하고 은근하게 싸움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참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을 드립니다. 이 진행자가 평소에도 늘 이런 투의 방송을 하고 있죠. 평소에도 늘 그런 스타일, 그런 태도를 보여왔던 그 진행자였는데 진행자의 그 부추김에 이준석은 한술 더 뜬 것이죠. 한마디로 졸렬하고 저질스러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송을 자신이 최고인 양 생각하는 진행자의 자체도 우습습니다.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마이크 잡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맡겨준 겁니다. 시청자나 애청자가 대신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겸손해야지요. 자기 주장과 객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공적인 마이크를 자기 입담 하나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짓거린다는 표현이 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출연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려는 이준석 또한 진행자와 같은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저급한 자가 당을 잠시라도 이끌 수 있었는지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현재 연루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장 깨끗하고 신선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준석은 어떤 인물로 투영되고 있는지 만에 하나 청년 정치를 꿈꾸고 있는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이준석은 박범계의 말처럼 너무 가볍습니다.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비단 주머니 흔들면서 어려울 때에 이것 하나하나씩 열어보라고 한 모습이 떠올립니다. 남에게 비단 주머니를 건네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준비했다던 그 비밀 주머니인지 비닐 주머니인지 열어보고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왜 어른들을 공손하게 대하고 또 공경을 해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세상이 열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는 어른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그 지혜를 배워왔고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 지혜를 물려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없습니다. 정치를 배우기 전에 먼저 세상을 배우십시오. 세상 어른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